분명 한동훈은 우리들의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의 능력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참패의 그 기억들이 생생한데 또 당을 리더한다는 것은 한동훈 자신과 우리 보수 진영에 둘 다 불행이라 하겠습니다. 그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난 총선에서 그려냈던 탐욕, 변심, 그리고 20년 지기 선배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험한 요인들이 아직도 전혀 제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의 상황과 전혀 변화가 된 것이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카드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위험 부담을 우리 공동체, 우리 보수 진영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는 2021년 2월 1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훌륭한 검사입니다. 우리는 각자 일을 했습니다. 가치를 공유할 수는 있었지만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따라서 측근이란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월 총선 기간 중에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 대립하고 있을 그 당시에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국민을 위한 정치. 위원장님, 당정 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보는 시죠. 당은 당의 일을 한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당은 당의 일을 한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당은 당의 일을 한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날카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을 통해서 볼 때 한동훈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존중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20년 검찰 선후배 관계였지만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를 특수부 검사장, 법무장관, 여당 비대위원까지 올려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동훈은 배신으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인생의 선배, 직장의 상사, 최고 권력자로 한동훈을 대했습니다. 그를 특수부 검사장에 올렸고 법무장관으로 발탁했고 여당 비대위원장으로도 추천했습니다. 한동훈은 기라성 같은 많은 선배를 제치고 초고속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윤석열은 언제 어디서나 한동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좌천을 당해서 부산지검으로 귀향을 갈 때 윤석열은 후배가 외로울까 봐서 부산까지 승용차로 동행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후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례나 만남을 제의하면서 설득하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한동훈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한동훈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20년 지기의 인연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50을 넘으면 가장 큰 변화는 주변의 친구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들의 20년 지기의 세상과 지금 이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아름답게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정치인으로 잘 성장할 것이라고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은 20년 지기이지만 검찰이라는 온실속의 인연이었습니다.
서로 연대하고 복종하고 의지하고 이타심이 작동하는 공동체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치 토착 부족 같은 공동체에서 큰 경쟁도 없이 아마추어의 세계관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정글의 세계로 나왔습니다. 과거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원시 집단의 도덕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경쟁도 해야 하고 독립하고 개인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부족적 질서에서 벗어나서 확장된 질서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아마추어 세계관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회입니다. 여기에는 온통 사방팔방 나와 그들, 아군과 적군이 대립하고 있는 정글의 세계입니다. 이제 엄마의 자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 우물에서 성장한 선후배가 세상에서 나와보니 정말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 뛰어들기 전까지 한동훈의 정체성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윤석열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총선에서 정치인 한동훈을 보니 좌파 사상에 크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1월 한동훈의 당권을 독점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교모하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대통령을 협박하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까지 가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주민, 조국 등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형사처벌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한동훈의 입장을 크게 환영하면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MBC, JTBC, 김어준 등 좌파 매체는 물론 조중동까지 합세해서 대통령실의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몰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대통령은 여당의 선거의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기소를 해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총선 개입을 언론에 교모하게 폭로해서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이러한 대통령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당정 갈등을 심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런 정부 여당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난 총선 기간 약 100일 동안 무려 4번이나 이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에도 내변의 배신을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합니다. 윤 대통령의 배신감은 사실상 인간계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인간계에서는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보다 대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사적 이익을 접고 일부 서로 양보하고 타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목적으로 대했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을 출세의 수단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은 우파적 생각입니다. 수단은 좌파들의 생각입니다. 18세기 칸트라는 사람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불행하게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것이 좌파들의 세계관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충돌하고는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런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정치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이익 추구를 통해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될 수 있다는 대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정반대로 국가 공동체를 위한 공공선을 추구함으로써 공공선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정치 철학은 정반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자유에 기반하고 있고 한동훈의 가치는 평등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안마다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난 100일의 정치 실험에서 참패한 이유를 한동훈 위원장이 깨달은 것입니다. 한동훈은 자신의 좌파적 성향을 버리고 보수 우파로 돌아와야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허상의 세계를 박차고 실존의 세계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동훈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완벽하게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참혹하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실패에도 깨닫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정치를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의 재기는 7만 명의 팬덤을 극복하고 완전한 보수 우파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게 대립각을 거두고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좌파 기생충들을 과감하게 뿌리쳐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안병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